안녕하세요. 브레이너 바둑 에드마이스터입니다. 오늘은 중반전에서 만들어지는 공격의 방법, 요령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 싸움을 회피하여 집을 지키려 한다면 결코 현명하지 못하겠죠. 젖바둑을 둘 때 하수는 자기의 세력이 강해도 좀처럼 공격하려 들지가 않죠. 그렇게 두어서는 이길 수는 있지만 바둑 실력은 기대할 수 없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 진영에 뛰어든 상대를 적당히 공격하여 주도권을 잡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들을 보면 저기 쪽에 흑의 모양이 상당한 모양을 하고 있죠. 자, 뒤에서 좌변과 하변 쪽으로 쭉 벌려져 있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모양에서 백이 날일자로 이렇게 걸쳐서 하변에 백집을 깨자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흑은 어떻게 공격을 하면 될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일로 뛰어 들어왔을 때 보통 초급자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가 상대방 돌이 들어오면은 무작정 그 돌을 이렇게 위쪽에서 막아가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중앙으로 나오면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막아가는 것은 공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붙였으니까 젖혀줘야 되겠죠? 젖히면 뽑고 호구 자리 넣을 수도 있고 요즘은 한칸 띄어 붙이죠. 자, 뒤쪽을 젖혀 이으면 단점을 이을 때 호구를 가만히 지켜 놓으면, 자, 보세요. 어떤가요? 백돌이 더 이상 공격이 되지가 않죠. 자, 나중에 A 방면으로 달아나는 거 B로 달리기만 해도 쉽게 백이 살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붙여가는 것은 공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를 생각하는 거, 공격 왔으니까 얘를 이쪽에서 못 벌리게 또 공격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는 것도 3-3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 공격한 돌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본 정석이 완성되고 나서 보세요. 어떤가요? 백의 집은 아주 단단하고 견실한 모양을 차지했는데 흑의 집 모양을 보세요. 2번하고 흑돌 세모가 너무 간격이 어떤가요? 가깝죠? 중복입니다. 바로 흑 2번은 필요 없는 곳에 돌이 있는 거죠. 흑 2번은 놓을 필요가 아닌데 이 돌이 없어도 예를 들어 이렇게 띄어져 있으면 훨씬 더 흑의 모양이 좋겠죠. 그래서 2번으로 흑공을 간 것은 세모와 간격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흑의 공격 실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수가, 중앙을 이렇게 씌워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씌워가면은 물론 이렇게 두고 이렇게만 둬도 쉽게 살기는 합니다. 사는데 요것은 왠지 중앙이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기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돌이 나중에 이쪽이 튼튼하면 모자를 씌운다든가 근거를 빼앗았을 때 약간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은 이렇게 두는 것보다 지금도 바로 3-3에 들어가요. 근거를 빼앗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널고 선수를 밀어놓고 여기를 젖혀 있게 되면 또 연결해야 되죠.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이 두터움은 이 한 방으로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되죠. 오히려 백의 집이 나중에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되고, 그리고 흑이 생각할 수 있는 수가 길을 3-3을 자꾸 들어오니까 3-3을 먼저 막겠습니다.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돌은 날일자로 탁 틉니다. 이 수의 의미는 두 가지를 내다보고 있는 수죠. 자, A로 진입을 해서 이쪽 좌변을 깨자, 그 다음 B로 붙여가지고 빨리 살자, 이 두 가지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돌 두 점은 가벼워서 공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A로 지킨다면 B로 젖혀서 당겨주면 안에서 쉽게 근거를 차지해서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근거를 빼앗아서 공격 보면 이 돌을 당장 움직이는 것은 움직여도 뭐 큰 불만이 없지만 가볍게 보고 이쪽을 깨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씌우고 가기만 해도 좌변에 흑 한 점이 오히려 들어갈 수가 있고, 아직도 1번 3번은 완전히 잡혀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가지 맛이 남아있죠. 이것은 흑의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거를 빼앗는데 이렇게 안 빼앗고 이렇게 처진 날일자로 빼앗았어요. 자, 이때도 요 돌을 직접 움직이지 말고 A 방향으로 들어가서 가볍게 두면 됩니다. 가볍게 두고 요 돌은 차후에 노리는 맛을 노리는 거죠. 처진 날일자로 둔 이유는 흑이 어떻게 두기를 바랄까요? 여기를 막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럼 위로 올라쓰고 호구자리 급소일 때 지키면 보세요. 돌이 무겁죠? 이렇게 한칸 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개의 돌이 상당히 무겁고 이 흑 세모가 아주 주로의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은 다 공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요? 지금은 변 쪽에 흑 세모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흑 세모가 있을 때는 이 붙여가는 공격법이 가장 통일합니다. 자, 세모가 없을 때는 붙여가는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곧잘 많이 둡니다. 더구나 세모가 없을 때도 둘 수 있는데 세모가 있으니까 이 2번과 3번을 교환하고 지켜버리면 흑 101번 3번은 상당히 무겁죠. 그리고 백이 벌릴 곳에 이미 흑 세모가 딱 가로막고 있는 형태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칸밖에 못 벌려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흑이 선택의 기로에 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상대방 돌을 공격할 때 그 돌을 에워싸서 일단 포위를 하느냐, 아니면 중앙으로 내모느냐, 근거를 빼앗고 내몰아서 공격을 가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늘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지금 뭘까요? 흑이 중앙을 이렇게 막아도, 중앙을 막아도 이 세력이 그렇게 쓸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백돌이 딱 두 칸을 벌리고 이쪽에도 백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앙 방면에는 뭐 그렇게 집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는 이 백돌 135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빼앗아야 합니다. 이 입구자 꼭 기억합니다. 근거를 빼앗는 공격의 급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막아가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막아가면 살 수는 있어요. 중앙을 이렇게 포위한 다음에 이렇게 두면 살아요. 사는데, 자 보세요. 여기를 내려쓰고 요거 두 집 나고 어떻게 살기는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생불여사죠.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겨우 두 집 나고 쌈집 뜰 바에는 차라리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7번과 같이 지금은 이렇게 막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앙을 향해서 머리를 내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백은 달아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여기 붙여서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붙이면은 일단 젖혀주고, 밀면은 흑이 반드시 둬야 되는 곳이 있죠.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치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 놓쳐서는 안 되는 자리죠. 모양의 형태의 급소입니다. 자,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자꾸 나와서 모양이 단점이 생겨 엷어집니다. 끊어지는 단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지고 엷습니다. 모양이. 바로 막는 것이 정수고, 그러면 여기 끊겼을 때 곤란하니까 흑도 단점을 잇는 정도인데 여기서 가만히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 지키는 정도라고 보고, 이제 또 3, 3에 뛰어드는 맛이 생겨요. 여기가 튼튼하면 이를 지켜서 어떤가요? 자기도 흑이 차지하고 하변도 흑이 아주 튼튼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주면 아주 만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백이 여기서 이렇게 치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수를 치면 안 됩니다. 이어주면은 연결해서 이것은 조금 전보다 모양이 좋죠? 빈 삼각을 우그러뜨렸기 때문에. 그런데 백이 여기를 잇지 않고 여기를 끊어가는 수가 있어요. 한 점은 딸 수 있는데 빠져서 하변의 실리가 너무 큽니다.
물론 중앙에 두터움도 가치가 있지만 지금은 실리의 가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흙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단수를 치는 것은 기분에 치우친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서 지금은 여기를 가만히 내 돌의 약점을 이어둬야 됩니다. 이어둬야 됩니다. 늘면은 급수 한 방이 통일하죠. 흙이 어떻게 둬도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급수 한 방을 맞았기 때문에 흙의 모양이 상당히 무거우면서도 나쁩니다. 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붙여나가는 형태는 둘 수 있는데 지금 어떠한 형태가 나와도 좋은 모양이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보통은 이렇게 눈목자로 중앙으로 시원하게 빨리 탈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3번과 5번이 딱 기둥이 있기 때문에 눈목자까지 이렇게 벌려가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막아도 되고, 자,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눈목자를 탈출했을 때 2차 공격의 급소 중요하죠. 바로 아래차. 여기까지만 기억하면은 뭐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 정도면 공격을 해도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다시 시움 당하면 갑갑하니까 머리를 내미는 정도인데 한 번 더 추격을 달아나는 정도인데 이쯤에서는 손을 빼고 나중을 노려보면서 천천히 공격을 엿보는 수가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모양에서는 이렇게 두면 이렇게 공격하고, 저 백이 빨리 안정을 취하자고 어깨 짚을 수도 있어요.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있죠. 하나 받아주고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조금씩 조금씩 공격해 나가면서 이득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혹 12번으로는 조금 멋있게 이렇게 두는 수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두 점 사이를 끊자 넘어갈 때 여기를 탁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를 끊을 수는 없어요. 같이 끊어서 백이 단수 치고 나오더라도 이 돌은 살지 모르지만 여기 뛰어버려요. 어떤가요? 하변이 완전히 갇혀가지고 엄청나게 시달리면서 살기는 하겠지만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끊을 수는 없고 여기 끼워서 있는 정도인데 가만히 당겨서 연결해 놓고 백이 아직도 못 살았어요. 백이 탈출하면 이 한 방으로 미생입니다. 이런데 끊어도 이것은 몇 발짝 못 나갑니다. 이렇게 이어서 따면은 단지 쳐서 그런 패가 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끊어서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정도예요. 보통 점수는. 이제는 백이 살았지만은 두터워졌으니까 또 쉬고 가는 거죠. 뭐 나갈 필요 없어요. 막혀 있어 가지고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중앙이 두터워져 가지고 백이 아주 불리한 바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은 바로 백이 어디를 둬도 좋은 형태가 나올 수 없죠. 바로 이 수가 있어요. 이 수를 꼭 기억을 합니다. 양날개 포진을 하고 있을 때는 날일자로 걸치면 이 한 방으로써 흙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이 어떻게 둬도 나쁜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처럼 흙돌 귀에서 변 쪽으로 동그라미와 세모가 양쪽으로 벌려져 있는 모양은, 자, 애초에 백이 침입을 잘못해서 이렇게 시달리는 거죠. 자, 걸쳐갈 것이 아니라 3-3, 이 3-3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상대방 진영을 쉽게 깨면서 내 돌을 빨리 안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흙도 막는 방법이 중요한데 동그라미보다 세모가 더 넓기 때문에 넓은 쪽으로 막아주고 빨리 살게 한다. 살면은 이렇게 되는데 흙의 모양도 상당히 두터워졌죠. 그렇지만 귀의 실리를 이렇게 빼앗고 쉽게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공격을 안 당하고. 자, 걸쳤을 때는 상당히 공격을 당했는데 3-3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쉽게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 두터움은 아까도 했죠. 이 날일자 한 방 씌워버리면 그렇게 큰 집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서서히 삭감하면 여기에는 여기 나 있는 집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두는 것이 백도 최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 네 세력이 강한 곳에 싸움을 회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부딪혀 가지고 근거를 빼앗아 공격을 해라. 양날개 모양일 때 3-3에 들어오지 않고 날일자로 건너왔을 때는 근거를 빼앗고 과감하게 공격을 해라, 이것입니다. 자, 상대를 직접히 공격하는 주도권을 잡을 줄 알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고수가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